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6월 3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하락 흐름을 뒤집고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 무역 합의 이행을 두고 갈등이 고조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 주 통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08% 오른 42,305에 거래를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1% 상승한 5,935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67% 뛴 19,242에 장을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7% 상승해서 4,832를 기록했고 AI 반도체 지수는 1.67% 상승해서 1,145를 기록했습니다. 지수들이 다시 오름에 따라서 뉴욕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 VIX 공포지수는 1.13% 하락해서 18.36을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무려 10% 이상 오른 20을 찍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하락 출발했던 주요 주가지수는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통화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등했는데요.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두 정상이 이번 주에 통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가 중국을 겨냥해서 제네바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낸 후 나온 전개인데요. 레빗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과 이스탄불에서 제3자 평화회담을 개최하자는 튀르키예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임시무역협정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비난에 반발했는데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책임지는 태도로 제네바 경제무역회담 합의를 진지하게 대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수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계속 새로 내놓았다며 여기에는 인공지능 AI 칩 수출 통제 가이드 발표,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협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데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트럼프의 발언에 반박 성명을 내면서 관세 불확실성으로 주가는 약세로 장을 열었지만 개장 후에 매수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뒤에 중단했던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됐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에 통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시진핑에 대한은 세계 주요 경제대국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들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면 증시는 더 오를 수 있고 사상 최고치에 대한 논의도 뒤따르겠지만 양국 간의 공방이 계속된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주요국과 관세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국에 4일까지 최고의 제한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의 서한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는데 이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불확실성을 길게 끌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문서를 보면 미국의 여러 분야에서 각국에 최상의 제한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교역 상대국에 너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제한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이 다소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며 관세가 크게 인상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대규모로 하지 않아도 되면 주가가 고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유럽연합 간의 긴장도 고조됐습니다. EU는 철강 관세 인상이 협상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하고 대서양 양쪽 소비자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포켄더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우리는 주요 교역국과 유예기간 만료 7월 9일 이전에 최소한 합의 조건에 도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켄더 부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호관세 기한 연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협상들이 90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 내에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과 최소한이라도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장은 7월 9일이 기한인 상호관세 유예를 더는 연장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암시한 것입니다. 지금의 증시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세 우려가 다시 불거질 때마다 모두가 다시 셀 아메리카로 뛰어들 수 있는, 증시가 올라도 늘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5월에도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관세와 공급망 차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는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수 PMI가 48.5를 기록했다고 발표해서 제조업 경기는 5월에도 위축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PMI는 지난달 48.7보다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한 5월의 미국 제조업 PMI는 52로 집계돼서 확장 국면은 이어갔지만 시장 전망치 52.3에는 못 미쳤습니다. 오늘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연설도 있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경제의 핵심 위험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는 경우라며 연방준비제도의 임무는 이를 막는 것이라고 로리 로건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강조했습니다. 로건 총재는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미국 경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긴다면 연준의 이중 책무는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관세가 4월 2일 발표됐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연준의 정책 금리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오늘 등판한 파월 의장은 연준 국제금융국 창설 75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막사에서 국제금융국의 공로를 치하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경제나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에 대한 발언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 툴에서는 7월의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75.6%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의 등락률을 보면 매그니피센트 7은 마이크로소프트 0.35%, 아마존 0.8%, 애플 0.42%, 엔비디아 1.67% 상승 마감했고 알파벳은 1.58%, 테슬라는 1.09%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강보합을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이 3조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특히 오늘 메타의 경우 인공지능 AI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광고용 도구를 내년 말까지 출시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메타는 3.62% 오른 670.9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이 보도가 나오자 오니콤은 4%, WPP는 2.45%, 인터퍼블릭 3.2% 등 전통 대형 광고주들은 주가가 내렸습니다. 한편 트럼프가 외국산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기습 인상하면서 철강주와 건설주의 희비가 갈렸는데요. 미국의 철강업체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의 주가는 23% 이상 급등했습니다. 스틸 다이나믹스도 10% 이상 뛰었고 철강 관세로 인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면 미국의 건설업체 폴티그룹과 미국의 최대 주택 건설업체인 닥터호트는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에너지는 1% 이상 올랐습니다. 25년 6월 3일, 오늘은 대선이 있는 날이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라고 임시 공휴일까지 나라에서 지정해줬잖아요. 힐링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성공투자 파이팅!